자, 하겠습니다. 수선 적립금.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수선 적립금, 집합금을 이제 장기적인 수선 계획, 즉 수선 계획 수립해서 여기에 맞춰서 주요 부분들, 주요 시설들 수선하기 위해서 비용을 적립을 해 놓습니다. 그 명칭이 수선 적립금이다. 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처럼 집합금을 또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에서 수립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여기에 근거해서 바로 수선 적립금을 징수와 적립을 하는데 역시 관리단이 이제 구분 소유자한테 이것을 징수해서 적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있죠. 구분 소유자로부터 적립을 징수를 해서 관리단한테 이것이 귀속이 된다. 관리위원회가 아니다. 관리단한테 귀속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고, 뭐 사용 계획까지, 사용 용도까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전혀 부분에 대한 처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전이 되어지죠. 분리 처분할 수 없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대지 사용권은요, 분리 처분을 규약으로 또 따로 정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이제 넘어가십니다. 자, 또 혹시나 여기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분리 처분에 대해서 그 취지를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라면 제 선의의 어떤 물건을 취득한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5번에 보시면 이 대지 사용권은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에 관한 범위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규약으로 또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관리규약처럼 집합건물 또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고 이 규약을 잘 만들기 위해서 표준규약도 있습니다. 표준규약인데 이 표준규약 보시면 우리가 관리법에서는 표준규약을 시도지사가 정하지만 이 법은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딱 뜨네요. 법무부 장관이 표준규약을 마련해서 보급을 해야 되며 시도지사는요, 지역별 표준규약을 따로 마련해서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규약은 국가 전체 총일적인 표준규약은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마련을 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그 지역별 표준규약을 또 따로 마련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표준규약에 맞춰서 지역별에 조금 더 특색 있게 가미할 것이고 이 지역별 표준규약에 맞춰 가지고 해당 거기 집합건물별로 해서 규약을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집합건물에서 규약을 최초로 설정하거나 있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의 다수의 의결로서 이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죠. 아까 저희가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요, 3분의 2, 3분의 2, 중요한 사항들은 5분의 4, 5분의 4였습니다. 그런데 규약은 4분의 3, 4분의 3이고 또 이하 보시면 무슨 구분 집합건물에서의 행위 물란자에 대한 어떤 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각종 어떤 할 때 보시면서 4분의 3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규약들은요, 4번에 있습니다. 관리인이 보관하거나 또 구분 소유자나 또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에 현재 쓰고 있는 사람, 사용하는 자 중에 한 명이 보관한다. 요즘은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집회가 뜹니다. 집회 때문에 이제 관리단 집회를 말합니다. 정기 집회가 있고요, 임시 집회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는요, 관리인이 소집한다. 기본 원칙입니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안에 정기 집회를 전체 주민들 다 모이는 집회를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필요할 때 수시로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데 이것도 필요할 때 관리인이 소집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니어도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또 소집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소집하는 절차는 보시면 소집을 청구하면 일주일 이내 소집을 통지하여 2주일 이내 날을 소집일로 정해서 일주일 전까지 소집일을 통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주일 이내로 소집일 정해서 일주일 전까지 소집일을 청구한다. 라고 합니다. 목적사항을 밝혀서 청구할 것이고 통지할 것이고 통지했으면 그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을 할 수가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6번처럼요, 전원이 동의해서 소집하는 집회에서는요, 이 의결사항에 제한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고, 또 절차도 뭐 2주일 전, 뭐 일주일 전, 이런 말 없이 바로 그날 오후에도 다 소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4페이지입니다. 이 5결 파트 6번이 있죠. 여기서 조금 오타가 하나 중요한 사항이 보이네요. 이것 좀 수정하시고 나서 이 페이지도 다 중요하죠.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우리 관리단지회에서의 5결입니다. 우리가 저기 통지하겠죠. 자, 우리 관리인이 소집을 하거나 또는 기타 요구에 의해서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집할 때는 통지합니다. 통지할 때는요, 통지가 되어지면 실제 집회에서는요, 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보시면요, 소집 절차의 특례처럼 전원이 다 동의해서 소집하는 그런 관리단 집회는요, 소집 절차에 관한 그 기일 준수도 필요 없지만 집회에서의 결의할 내용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전부 다 결의할 수 있다란 말이 여기 1번 사항들 체크하시고요. 자, 2번은 보시면은요, 이미 우리 설명했죠. 어길권입니다. 어길권은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에 들어간다. 이 지분 비율은 또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에 관한 면적 비율이죠. 결국은요, 자기들 상가라든지 또 각종 집들, 그 평수 대비해서 공용 부분 지분이 발생하고 수익과 어떤 업무가 발생하고 또 그 공용 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들 어결권도 주어진다 해서 구분 소유자 수 뭐 3분의 2, 뭐 5분의 4 이런 식의 경우 말고 그 뒤에 나오는 토지 면적, 어결권 할 때는요, 이 공용 부분 지분 비율, 즉 저기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어결권이 주어진다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거 보시면 뒤에 나오겠지만 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 대리 어결, 서면 어결이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관리단 집회 있죠? 이것은 말입니다. 기본적인 통상적인 어결은요,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동시에 그들 어결권의 과반수가 각각 다 여기 주어져야만이 이 실제적인 어결로서 통상적인 집회 결입니다. 이것도 말고도 3분의 2, 3분의 2, 또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4분의 3, 4분의 3도 있습니다. 있지만요, 기본적인 통상적인 어결권들은 구분 소유자 수 과반수와 그들 어결권의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잘 보십시오. 우리가 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 서면, 대리 어결 할 수 없지만요, 이제 우리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는요, 서면 어결, 전자 투표 또 보시면 대리 어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진짜 대리권이 있음을 보시면 어결권 행사 전에 어정한테 증명서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구분 소유자를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보시면 과반수,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어결권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해서 각 과반수까지만 대리할 수 있죠. 과반수의 통상적인 결정사항은 그 한 사람이 위임받으면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사항이, 여기 4번 사항이 오타가 발생했고, 이제 이거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집합 어떤 결정이라든지 또는요, 서면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서면이나 전자투표를 실시를 해보니까 일정 수 이상이 합의가 되어지면 따로 집회 소집할 필요 없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랍니다. 그것이 지금 5분의 4 되어 있죠. 이것이 작년 2년 전까지는 5분의 4였습니다. 지금은요 4분의 3이죠. 그래서 4분의 3, 4분의 3으로 이것을 변경을 해 주십시오. 이 4분의 3, 4분의 3이 기본적인 이 전자라든지 서면 어결로서 결정할 수 있는 전체 집회 결의로 본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기만 아셔도 됩니다. 되지만요, 우리가 5분의 4, 5분의 4로서 결정하는 사항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서도 하나 나왔지만요, 공용 부분 중요한 사항들에 관한 변경 결정이라든지 또 저지 가시면 집합 건물에서의 재건축 결정할 때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자, 또 이 공용 부분이 2분의 1 초과해서 멸실이 되었을 때 복구 결정도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그 경우는요, 여기 서면, 거기죠. 서면 어결 또 전자투표할 때도 그때는 5분의 4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3분의 2도 있지만 그건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거 꼭 보시고요. 또 5번 보시면은요, 자,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라면 전자투표는 집회 개최일 전날까지고요. 서면 투표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회 결의하기 전까지 이것을 제출하면 된다. 또 투표하면 된다. 전자투표는 그 전날까지고 서면 투표는 집회 결의하기 직전까지 서면 제출하면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밑에 보시면 8번에 있죠. 각 구분 소유자는요, 이 소집 절차라든지 결의 방법 등이 법령이나 규약 위반 등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요, 그 안날부터 6개월, 결의 한 날부터 1년 안에 법원에다가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나왔던 적이 최근 나왔던 적이 있는 파트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다음에 담보 책임 나오네요. 담보 책임. 역시 집합 건물도 보시면은요, 담보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분양을 한 자와 시공자 되어 있죠. 시공자는 건축공사 한 사람들 말하고, 분양자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사업자들, 사업주체. 이 시행자뿐 아니고, 시공자들 전체가 다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발생한다. 담보 책임이 따릅니다. 그 담보 책임은 민법에 있는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보면 담보책임기한 있죠. 이것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담보책임기한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별 것도 없습니다. 주요거주부와 지방공사 하자는 10년까지고요. 대철철 조방지 나오네요. 대철철 조방지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5년이다. 자, 또 마감공사 하자는요 2년까지다. 그 외에는 전부 다 3년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것도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니까, 그런데 담보 책임 기간은 다 10년, 5년, 3년, 2년이지만 요 책임 기간 안에 권리 행사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또 이번 사항이 중요하죠. 그런데 요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일 것인데 실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를 해야만이 이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담보책임기한 10년, 5년, 3년, 2년 안에 발생한 하자일 것이고 훼손이 되었을 것인데 그 발생을 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제척기간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관리란 것은 원래 자체적으로 관리한 것이 원칙이죠. 위탁 관리하거나 또 자치 관리한다.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 분양한 자죠. 우리가 배웠지만 업무대상주택에 건설한 사업주체는요, 입주 예정자들이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분양한 회사죠. 분양회사. 특히 건축주일 것입니다. 요들이 이제 관리인, 그러니까 선임, 관리단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역시 관리를 해줘야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전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보시면 이 표준 규약을 참고해서 공정 정서로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규약의 초안이겠죠. 이것을 분양 계약책을 하기 전에 분양 받을 자한테 제시를 하게 되어 있다를 아셔야 되고요. 또 3번 보시면은요, 이 관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관리인이 분양을 관리를 해주는데 영구이가 아니죠. 우리가 어딥니까? 우리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였죠. 이것은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입주하든 또 임차하든 관계없이 이전 등기를 했을 때까지입니다. 이전 등기, 분양받은 예정된 매수인들이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면서 관리한 집회,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하면 집회 소집을 청구해서 이제 당신들이 결정하라 이렇게 통지하는데, 이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소집해서 관리를 결정하라 이렇게 명시해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되어도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분양회사가 직접 전체를 불러 모아서 집회 소집을 직접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누구냐? 우리 주민총회다 보시면 돼. 알든 모르든 이 2명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있으면 뭐 빌라에 살든 집을 쪼개서 살든 이 관리단은 업무적으로 구성이 딱 되게 되어 있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이 딱 되어지면 업무적으로 관리단은 설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2번에 1번 딱 보시면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관리단 전체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 그 지평수에 따라서 그 전유 부분,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 즉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 즉 전유 부분에 관한 면적 비율 같은 말이죠. 그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이 관리단, 우리 건물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고요. 특별 승계인들은 그 승계하기 전에, 집을 사기 전에, 건물 사기 전에, 상가 사기 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이 발생을 한다 해서 승계인 또 상가를 살 때 매입할 때 이 상가 관리단에서 얼마의 관리단 채무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상가를 살지 말지 결정도 해야 되는 업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관리인이죠. 관리인. 우리가 소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집합건물에서의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요,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고,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1필요가 없다는 말은요, 외부인 채용도 할 수 있고, 구분 소유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임기는 2년 안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 문장 처음 시험에 여러 번 자주 나오는 문장이, 가장 자주 나왔던 문장이요, 1번, 2번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자, 관리인들은 관리단 집회 전체 주민총회에서 선임한다가 원칙이고 또 해임한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들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상가 번영회 같은 이런 곳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도 보이고요. 또 4번 보시면 관리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번 보시면 전혀 부분 이 50개 이상, 점포가 50개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요, 관리인들은 선임이 딱 되어지면 시군구청장한테 선임 사실을 신고도 하게 돼 있다 해서 50개 이상의 구분 점포나 구분 건물이 있는 속에서 관리인들은 선임되어지면 그 선임 사실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관리인이 필요한 곳인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임된 관리인이 없다라고 할 때는요, 이 이해관계인들이 법원한테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6개월이다 보면 돼.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소집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소집해도 또 안 돼. 그럼 계속적으로 소집 선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임기를 연기될 수가 있다라는 문장도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들의 보고무 딱 보이죠. 관리인들은요, 매년 한 번 이상씩 이 사무보고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 보고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또 월별 보상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리비 부과 내역이야. 관리비 부과 내역. 그래서 보시면 월 1회 이상 이 관리단 사무집행을 위한 분당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 등이죠. 즉 관리비에 대해서 월 한 번씩 보고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4번 사항이죠. 관리인들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관리인들의 위치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킨다. 사무관리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고 위임이다. 이렇게 위임 부분도 체크를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회계감사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회계감사를 통해서 어떤 관리비 등의 집행할 투명성을 또 확보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이죠. 150개 이상이면 큰 대규모 점포군입니다. 그래서 150개 이상으로서 관리비 모은 금액과 수순 적립 금액이 각기 3억 원 이상이죠. 3억 원 이상 정도의 이 비용이 적립되어져 있는 이런 식의 집합 건물에서는요, 연 1회 이상씩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3분의 2, 3분의 2가 받지 말자. 고 어결한 그 해년도는 또 안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이번 보시면 150개 미만인데 50개 이상이 되어진다랍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뭐 3억, 1억 있는데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없고 50개 이상이고 150개 미만일 때는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수로서 요구할 때는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150개 이상은 의무적 사항이고 150개 미만 50개 이상은 요구할 때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근데 50개 미만은요, 회계 감사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도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나 임대택하고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등은 이런 회계 감사를 따라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르게 다른 법에서 적용받는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감사였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기타 나머지 일부 사항도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